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핵공감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장인 하재주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7월 18일 SMR 바로보기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MR 바로보기가 아니라 SMR 삐딱하게 보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삐딱한 건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왜곡된 비난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보도자료를 낸 에너지전환 포럼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100년 대계를 망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SMR은 아시다시피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모듈로 조립하여 제작할 수 있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70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원전이 대량의 전력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SMR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주장한 삐딱한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에는 지금 보여주실 것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SMR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허구다. SMR이 정말 안전하냐? 이것도 갈 길이 멀다. 탄소 중립이 대안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SMR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SMR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순서대로 1번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은 서울대학교의 심형진 교수님과 카이스트의 이정희 교수님,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아마 평생을 한국 SMR인 스마트 개발에 평생을 바친 김건구 박사님,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대해서 심형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심형진입니다. 예, 첫 번째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와 관련해서 팩트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의 SMR 바로보기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마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듯이 선택적인 인용 혹은 차용과 왜곡으로 섣부르게 결론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이것에서도 결국은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중에서 어느 쪽이 탄소 배출이 적은지, 또 실제적으로 어느 쪽이 탄소 저감에 도움을 많이 줬는지를 밝혀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수한 무탄소 전원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전환 포럼은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 비해서는 우수하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은 것이고, 이제 그 근거를 결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만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중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수하다라는 논의 자체가 이 고도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서로가 이제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한쪽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탄소 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원 섹터에서는 결국은 무탄소 전원은 이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원자력과 신재생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탄소 저감 측면에서 우수하다 하는 쪽에 주장을 한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1 보면 이 전부 제가 반박을 할 내용이 5개인 거고요. 첫 번째를 보면 원전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66g kWh로서 이게 이제 태양광보다는 2배 이상 많고 풍력보다 7배 정도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선택적인 인용이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발전원별로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게 연구자들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원전과 특히나 이제 원전과 신재생 모두 이제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배출량이 낮다. 이것이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보도 자료로 낸 자료는 딱 요 그림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 소바쿨 교수의 논문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원자력이 여기 보시면 태양광보다 한 2배 정도 32대 66이니까 그 정도 높다 하고 이 원자력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 풀스케일로 이 전 주기의 탄소 배출량을 보면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화석 발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죠. 실제로 연구자들마다는 큰 편차들을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이 편차가 크죠. 실제로 원자력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2011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평균값들, 연구자들의 전주기 탄소 배출량의 평균값은 원자력이 태양광에 비해서 더 낮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생과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이 화석연료에 비해 굉장히 낮다. 이 얘기가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은 싹 빼고 이제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태양광이 더 좋다, 재생이 좋다 이 얘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19년으로 매우 길어서 이 온실가스 저감 기회를 잃게 된다. 즉 기회비용이 크다 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실제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의 건설 공기를 보면 한 이 정도 15년 남짓 걸린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균 건설 공기가 그 3분의 1인 5년 이내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실제 2016년에 나온 IAEA 보고서를 보면 요 기간 동안 20년 기간이죠. 전 세계 원전이 83기가 지어졌는데 평균 15년 10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13개를 지었는데 평균 4년 8개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계획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 그것은 원전 산업 생태계가 그만큼 탄탄하다, 건실하다 하는 것이고 산업 생태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상인 거고 실제 이 보고서 보도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공기 24개월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기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재밌는 논거인데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재생이나 원자력이나 탄소 발생량이 뭐 현저히 적으니까 이 둘을 이용하면 결국은 탄소
발생의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보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건 역시 선택적인 인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원전하고 신재생 발전과 이산화탄소 발생량 간의 인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라고 그럽니다. 이게 empirical research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뭐 신재생 혹은 원자력을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탄소 저감으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에 기인하는 분석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는데 석탄 가격이 떨어져서 기존에 뭐 땔감으로 난방을 하던 집에서 석탄을 때우면서 탄소 발생이 더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원인과 결과로 전 세계 국가별로 오랜 기간 원전의 사용 그 이력과 또 신재생의 사용 이력, 그다음 탄소 발생량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그 전에 연구들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신재생이 원자력에 비해서 우수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만 탁탁 발췌를 하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도자료에서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구를 처음 제안을 한 그 그룹, 영국에서 2010년인데요. 거기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이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CO2 저감에 기여를 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고 이 재생에너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 탄소 저감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고나 5년 동안 쭉 유사한 연구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 뉴질랜드의 한 연구자께서 이 모델링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탄소 발생량하고의 연관성 인자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모델도 기존의 로그 함수 쓰던 걸 일반 함수로 바꾸고 이 분석들을 수행을 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 뒤집힌 모델에 그대로 기반해서 2018년에 한국의 교수 두 분이 또 30개 국가에 대해서 해봤더니 또 유사하게 결론이 나왔고 이걸 그대로 또 리퍼를 하면서 소바쿨 교수가 이제 네이처 에너지에다가 또 128개국으로 늘리면서 신재생이 실제 결과적으로 탄소 저감을 기여했다. 원자력은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최근에는 이게 워낙 논쟁이 되고 막 이렇게 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와그너 박사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유사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원자력이나 신재생이나 다 CO2 발생 저감에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때 코멘트가 뭐냐면 이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선택에 특히 유의하시라 하는 말을 일부러 남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발생량 저감 간에는 실증적인 인과관계 그 분석 연구는 사용된 데이터하고 평가 기법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내고 있고 실은 이 연구를 의미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밝히고 그 약한 고리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정책을 찾아내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서 뭐가 뭐보다 더 낫다 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별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같은 발전량이면 SMR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 내용인데 이것 역시 그냥 근거는 없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저희가 뭐
혁신형 SMR이라고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SMR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개통을 효율화를 시키고 또 안전하게 설계들을 하면서 최적을 줄여나가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적이 원전 태우면서 연료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건설 자재가 줄어들고 개통 기자재가 줄어들면 탄소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지금 얘기하는 대로 SMR이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 발생량도 충분히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심영진 교수께서는 아마 답을 하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그 논리에 꽤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왜곡하고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잘못이다. 결과적으로 SMR은 신재생이나 대형 원전과 같이 탄소 배출이 매우 무시할 만큼 적다라는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SMR의 안전성에 대해서 김건구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의 김건구입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모든 그 원자력계 사람들이 SMR이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심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어떤 특수한 사항들만 꼬집어서 SMR이 안전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SMR 등이 부하 추정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다. 그러므로 SMR과 신재생 에너지 간의 그 공존이 불가능한 경직성 전원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R은 피동형 냉각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천위 대응이 매우 늦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속 대응이 필요한 비상 대응 지연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false,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동 안전 계통도 설계에 따라서는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에서는 피동 안전 계통만 가지고서 대형 배관 파단 사고와 같이 천위 과정이 매우 빠른 1, 2분 안에 모든 사고가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R의 그 안전성 측면에서의 설계 특성을 살펴보면은 고유한 안전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심이 출력이 작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잔열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사고가 딱 났을 때 지속적인 잔열 제거를 위해서 잔열 제거를 통해서 해결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심이 출력이 적고 잔열이 적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은 고유하게 확보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출력 대비 충분한 1차 냉각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배관 파단 사고 발생할 때 충분한 천위 시간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처럼 1, 2분 안에 사고가 쫙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의 아주 천천히 시간이 그 사고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SMR의 사고 천위 과정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 필요한 피동 안전 계통이 충분하게 그 대응을 해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SMR들은 대부분 설계서부터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피동 안전 계통을 접목을 하고 방사선 물질 누출을 갖다가 아예 설계서부터 배제해서 안전성을 향상을 시킨다. 그래서 SMR은 설계 특성상 피동 안전 계통이 매우 용이하고 이러한 피동 안전 계통이 충분히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 상용 원자로도
지금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들도 안전하지만 그거보다 1000배, 100배 이렇게 안전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은 피동 안전계통이 과연 검증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완료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SMR의 안전계통 검증 요소가 많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원자로를 개발할 때 새롭게 접목되는 계통들은 모두 다 안전계통의 검증 실험을 수행해서 이것을 제3기관이 확인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기관이 이것을 확인을 해주고 안전성을 컨펌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인허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스마트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스마트에 접목된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50여 가지의 서로 다른 검증 시험을 수행했고 이것들을 여기에는 물론 피동안전계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년에 가까운 표준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했고 2012년도에 스마트는 안전성이 확인된 이러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SMR 분산 건설, SMR을 여러 가지 분산 건설을 하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소기를 여러 기 건설하면은 테러 등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SMR을 2기를 건설하면은 1기 건설할 때보다 안전성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다수를 건설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안전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SMR의 안전성은 약 1000배 정도 향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도의 안전성이 보장된 SMR 건설을 한다면은 SMR이 다수 건설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다수 건설해 놨을 때 여기저기 SMR이 건설되면은 테러에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삼는데 실제 SMR의 외벽은 두께 1.2m의 철근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는 원전을 지하에다 설치를 하고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테러의 공격의 방어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의 경직성 운전, 원전 운전은 경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하 추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은 100% 출력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 전원이 포함된 그리드에서는 활용이 곤란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실제 원전도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100% 출력이 필요 없을 때는 원전의 출력을 쭉 낮춰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40% 이하까지 낮춰서 부분적으로 출력을 조정을 해줍니다. 부하가 낮아지면 원전 출력을 낮아주고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이 그림은 프랑스에서 부하 추종 운전을 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부하 추종 운전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부하 추종 운전은 뭐 원전을 갖다가 제어봉으로 구동하고 제논 오실레이션도 제어하고 보름 농도 변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전의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히 개발했기 때문에 원자력을 가지고 데일리 부하 추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통의 안전성을 갖다가 간헐성을 보완해서 원자로의 운전 정도를 갖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부하 추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기저부하 24시간 베이스로드라고 해가지고서 100% 출력을 운전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전원 상태를 살펴보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부하 추종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원전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도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SMR인 경우는 부하 추종 능력이 월등합니다. SMR 설계 특성상 부하 추종 능력이 대형 원전보다 설계 특성상 월등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보면 노심의 출방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대형 원전이 3.6m인 거에 비해서 노심이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변해도 제논에 대한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류형 증기 발생기를 채택하기 때문에 전 출력 온도에서 전 출력 구간에서 평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력이 변화에 의해서 반응도가의 변화가 거의 없고 또 1차 냉각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력 변화에 의해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파라메타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SMR 경우는 자기 제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계통에서 스팀만 더 많이 뽑아가면은 원자로 출력은 2차 계통 출력에 따라서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이런 운전 모드까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SMR은 충분히 부하 추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 원자로의 안전성, SMR의 안전성이 뛰어나냐, 확보되냐,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다라는 것과 또 다수 건설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원자로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전체 원자로 안전성이 저하가 되지 않고 테러 등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SMR은 유연성이 확보된 전원이다. 그래서 단독 전력원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공급망을 구성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간헐성을 SMR 가지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그러한 전력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구 박사님께서 SMR이 소형이라는 것의 안전성 구현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하 추정 능력이 훨씬 유리하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로 SMR은 탄소 중립의 대안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심영진 교수님께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3번 SMR은 탄소 중립의 대안이다. 결국은 아니다. 대안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닌 이유가 너무 늦고 비싸다 하는 논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논거라고 하기도 실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장에서는 이제 왜곡하고 또 거의 뭐 무근거에 가깝게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 3-1에서 이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누스케일사의 건설 단가 추정치가 킬로와트당 2,850불인 반면에 이제 이 누스케일의 사업주 그 컨소시엄에 해당하죠. 유타 자치전력협회의 누스케일 예상 개발 및 건설 비용이 약 61억 불로 이를 이제 출력으로 나눠주면 건설 단가로 킬로와트당 8,500불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보면 누스케일사가 실제 드는 비용에 비해서 크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동일선상의 비교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누스케일이 발표한 이 2,850불은 이 양산 단계인 N번째 원전에 대해서 건설 단가 추정치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 유타자치전력협회의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 총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부지비, 인허가비, 또 최초 원전의 건설비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이걸 다 동일하게 합친 다음에 출력으로 나눠 가지고 이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 쪼개 가지고 그 가격들을 논해야 되는 건데 다 더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높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원전과 보면 뭐 저희가 참고로 목표하고 있는 이 혁신형 SMR에서
경제성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건설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 SMR을 일러서 크기만 작은 원전이다, 뭐 전혀 대형 원전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다르고 많은 부분이 혁신이 되고 안전화가 되고 또 안전성을 높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그 재고 전략으로,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린 개통 및 건물 최적의 축소, 또 모듈화 설계, 제작이 들어가면서 건설 공기가 확 줄게 되니까 이자 비용까지 포함된 총 건설비가 확 줄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또 통합 설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장주기 운전, 손해 소비율 축소, 운영 지원 최적화 등을 통해서 뭐 충분히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킬로와트당 4,000불 이하로 그 건설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건설사, 설계사죠. 설계사의 분석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혁신형 SMR의 경우에도 최초 원전 건설비까지도 이 대형 원전인 APR 1400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혹은 모듈 수가 늘어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SMR에 대해서 이제 양산의 경제가 구현이 되려면 한 수백 기 이상의 수주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니까 한 100개 정도 만들어야 경제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로 얘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N번째,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 N번째 원전에서 이 N번째를 몇 번째로 계산을 하냐면 세 번째에서 한 여섯 번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이제 원전 설비도 계속 이제 복제 제작이 되는 거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텐데요. 이것도 엄정한 또 경험칙에 입각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연구소 모델에 의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각각 8%, 10%, 12% 이렇게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 모듈화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감소폭은 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N번째에, 그러니까 저희는 세 번째에 대해서 SMR 가격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미국 전력연구소의 모델, 또 NEA의 학습 모델을 쓰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가격이 거의 한 15% 정도 떨어지는 정도가 되고요. 특히나 그 세 번째 원전부터는 LCOE까지도 APR 1400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다 하는 분석이 수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30년에 발전 단가로 낮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보면 태양광, 원자력, 육상풍력 이런 순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역시 또 재생과 원자력까지 집어넣고 또 가격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어디가 제일 1등이다 이 얘기들을 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 자체를 별로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 탄소 중립, 또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고요. 하지만 뭐 가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태양광과 원자력 사이에 누가 더 가격이 낮으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도 논란이 많고, 또 최근에 저기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만 가지고도 또 논의들이 되고 있는 정도니까요. 그거 차치하고 미래 이제 2030년에 줄을 세운 게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탄소 전원은 재생과 원자력이 유일한 수단이고, 에너지 안보 또 신재생의 가능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 탄력 운전, 이 부하 추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김건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걸 또 잘 처음부터 이 탄력 운전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 SMR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처음 전출력 했을 때부터 낮을 뿐더러 그 운전 중에도 탄력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검토를 해서 진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 SMR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안건을 보면 이 SMR 개발에 최소 10에서 20년, 인허가 10년, 상용화 검증에 10년 하면서 이게 벌써 이게 뭐 현장에 디플로이가 되려면 2050년이니까 너무 늦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냐면 이 박정훈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죠. 거의 악담에 가까운데요. 실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근거로 말씀드릴 것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시작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그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SMR도 결국은 일체형 원자로인데요. 일체형 원자로를 김건구 박사님 계시지만 저희가 15년 넘게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MR을 개발한다면 10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오셨고 그분들이 또 주축이 돼서 이 SMR 개발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2028년 혹은 2030년 안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30년대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영진 교수께서는 뭐 악담이다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폄하를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SMR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이정익 박사님이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이정익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인 SMR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SMR이 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대형 원전인 AP1000의 사례에서부터 이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공기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SMR도 공기 단축이 어렵다라고 근거를 대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근거로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뉴스케일이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SMR 중에 하나인데, 뉴스케일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 단축이 어렵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자면은 일단 에너지 전환 포럼은 프레임이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SMR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형 원전과 SMR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설 과정과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 기기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하지만은 이 주기기 하나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사실 운송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장에서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어떤 제작하는 방식 또는 건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설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심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다른 나라에서 건설하는 거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정도 빠르게 우리나라는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설 능력이 아주 훌륭한데요. 반면에 이런 대형 원전을 건설을 외국에서 할 경우에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대형 원전의 외국에서는 이런 그 부분이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SMR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시공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워낙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 공기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최대한 공장에서 모듈 방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송도 아주 간단하게 육상으로 이송을 할 수 있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육상으로 이송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서 대부분의 그 주요 기기들, 주기기들과 심지어 경납 그 용기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육상 운송을 해서 모듈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송이 돼서 설치가 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이 바로 SMR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이 건설 공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SMR도 건설 공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은 SMR의 기술적 특성을 하나도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은 연결을 짓는 건데요. 대형 원전과 가장 다르게 제작을 하고 건설을 하고 우리가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SMR의 어떤 가장 고유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의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제작 기술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심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통 개념과 노심 개념과 이런 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SMR을 건설 공기 24개월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제작 기술도 우리가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작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만 비단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슬라이드에 나타난 것처럼 영국과 미국,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또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사실 많은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빔 용접,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PMHIP 제작 방식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용접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작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SMR은 공장 제작을 통해서 건설 공기를 단축시키고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의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진행했던 것보다 개발을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케일이 지금까지 달성한 그 기술 개발 개발한 기술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대형 원전이 대략 이 비상 대피 구역이라고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주민을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을 소개해야 되는, 대피를 시켜야 되는 그 영역이 또는 땅의 크기가, 땅의 넓이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중심으로부터 10마일, 즉 16km 반경에 있는 주민을 소개해야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성이 극대화해서 아까 김동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MR의 안전성이 극대화되고 됨으로 인해서 뉴스케일에서는 인허가 기관에 지금 인증을 받은 거에 따르면은 이런 극단적인 안전성 제고로 인해서 발전소 부지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서 주변의 발전소 외곽에 사는 주민들이 전혀 소개할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에 사실 모듈이 하나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모듈이 설치되는데 그 12개의 모듈을 아주 작은 숫자의 운전원들이 제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현대적인 이런 제어실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또한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지금은 거의 한 1.5배에서 1.8배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같이 추구하다 보니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설 공기의 지연이 아니라 개발 기간의 사실은 지연이고 개발 기간이 좀 늘어난 것인데 그 개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사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런 개발이 모두 다 완료되고 나서 실제로 건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설 공기 지연과 개발 기간이 지연된 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제시하는 개발 기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건설 공기 지연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심현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번째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얘기하는 SMR의 건설 공기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일반화하여 공격했다. 이제 그런 결론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설계뿐만이 아니고 제작 기술 혁신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공기는 매우 짧아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SMR은 매력적 투자 대상이다라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역시 이정희 교수님께서 반박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5번째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얘기한 SMR은 매력적 투자 대상이 아니다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이 매력적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낸 거에 크게 2가지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현재 전 세계의 특히 서방 세계에서의 대형 원전 사업은 국가가 유지하고 있고 공기업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력 관련 주식이 현재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지만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없기 때문에 SMR은 매력적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댔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아까 4번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전히 에너지 전환 포럼은 SMR과 대형 원전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원전에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대형 원전 사업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SMR도 매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대형 원전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과 SMR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에너지 전환 포럼은 보고 있는데 대형 원전 사업을 완전히 혁신해서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개발한 기술이 SMR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 원전 사업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게 SMR이고 따라서 대형 원전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SMR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SMR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탈원전 교조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단순히 결론을 그냥 내리고 원자력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 원전이 초기에 SMR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원전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국가, 특히 그리드가 매우 스케일이 작아서 대형 원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국가에 일단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SMR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요. 최근에는 SMR의 다양한 활용성 측면에서 SMR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대형 원전이 공급하지 못했던 에너지 영역에, 에너지 섹터에 SMR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SMR의 시장성, 그다음에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SMR의 어떤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롤스로이스에서 2017년도에 이제 내놓은 거의 뭐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Once in a Life Opportunity for the UK인데 영국의 거의 뭐 생애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SMR 개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보고서 나올 정도로 사실 SMR의 투자 매력도 매우 높고 시장에서 아주 그 시장의 확장성이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SMR은 사실 대형 원전을 우리가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려고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SMR을 우리가 개발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우리가 계속 탄소 중립을 만약 우리가 방향으로 우리가 인간이 개발해 나가겠다면은 석탄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기술이 필요하고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 중에 하나가 SMR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SMR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그걸 SMR로 대체하는 시장이 매우 크고요. 또 기존에 대형 원전이 공급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던 산업 영역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SMR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4번째 주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일과 같이 만약 발전소 부지로 비상계획구역이 좁혀질 경우에는 사실 산업단지나 주거단지에 우리가 SMR을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정도로 SMR의 안전성이 매우 고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MR이 사실은 산업 영역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으로 해서 기존의 전력 공급에서만
탈탄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우리가 탈탄소를 진행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점점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날 국가가 많을 텐데 SMR은 이런 곳에 담수 공급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소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를 사실은 물 분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물 분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이 사실 원자력 수소입니다. 그래서 SMR은 수소 생산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광산 지역 개발이나 도서 및 오지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즉 기존의 대형 원전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그 SMR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서 어떤 가지고 있던 사업성을 우리가 SMR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SMR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OECD NEA에서도 SMR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SMR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점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즉 보라색 영역이 늘어날수록 SMR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하면 재생에너지가 점점 그리드에 많은 그 에너지를 공급하면 할수록 간헐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기존의 대형 원전이 부하 추정을 잘 할 수 있지만 SMR은 훨씬 더 아까 김근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 추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리드의 불안정성을 SMR이 잘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DOE에서는 SMR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성뿐만 아니라 이 그리드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서 SMR을 그리드의 가디언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아주 저는 훌륭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 대형 원전과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사업과 차별화되고 더 큰 투자 매력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매력도와 시장성 때문에 사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70여 종의 다양한 SMR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SMR은 지금 한 종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SMR들이 국가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 주도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위주로 지금 SMR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벤처기업이 사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라파워에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이런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해서 이런 소형 원전이 미국의 그리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거부들도 지금 SMR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을 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MR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뉴스케일과 같은 혁신적인 원자로에 대해서 일본도 지금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또한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GS에너지, 즉 기존의 원자력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던 기업들인 GS에너지나 삼성물산과 같은 기업들도 뉴스케일에 현재 투자를 약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소형원전 TSMC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파운드리 사업과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뉴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뉴스케일의 이런 전략적 파트너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SMR이 투자 매력도가 없고 어떤 일시적인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SMR의 주가가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과 매우 다르고 이것은 아주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번째 SMR 투자 매력도가 없다에 대해서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SMR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것만 해도 그게 투자 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특히 SMR이 단순히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른 쪽에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일기가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절보다도 민간의 투자 일기가 가장 높은 시기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정익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개 분야에 5개에 대해 가지고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동기로 신재생은 장밋빛이고 원자력은 잿빛이다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선택적으로 생산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 관련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참으로 대단히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나온 전반적인 논리를 보면은 극히 단편적인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단편적인 것이 그나마 또 왜곡이 되어 있다. 왜곡된 단편적인 것을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원자력을 폄훼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뭐 탈원전 교조주의나 또는 뭐 탈원전 탈레반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그 에너지 전환 포럼과 같은 단체가 특히 몇몇 편향된 반핵 인사의 주장을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도자료에 검토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고, 또 앞으로 제발 좀 그러지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SMR은 에너지 분야에서 아마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래의 옵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EA나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가 80%까지 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신재생이 그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기가 쉽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특별한 기술 없이 조그만 자본으로도 태양광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설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태양광 같은 것들은 설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을 하려면은 국가의 국가 자체가 매우 건실해야 되고, 북한 같은 곳은 이제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국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계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을 아무나 할 수가 없더라. 특히나 대형 원전은 워낙에 전력망도 커야 되고 초기 투자비도 매우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몇몇 큰 나라들밖에 못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적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이즈도 적당하고 초기 투자비도 초기에 지을 때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안전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가지고 운전하기도 매우 쉽고, 만약에 그런 원자로가 있으면은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많이 도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도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현재 시츄에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이것도 원자력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삐딱하게만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없이 신재생만 확대하는 것은 전력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전기나 수소를 수입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것이 뻔한데, 이것은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앞으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될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해서 후손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도덕적으로 미안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SMR에는 우리가 미래 옵션을 많이 열어서 우리 후손들이 그거를 필요할 때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지 지금 그거를 싹을 자르면은 큰 죄가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원자력계는 신재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엄중한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가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잘 보완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거 뭐 틈만 있으면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뭐 폄훼를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제발 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저희도 신재생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주고 신재생도 우리 원자력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고 우리가 서로 그런 나라의 분위기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반박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 포럼이나 거기에 인용된 몇 분들 전문가들이 뭐 조금 마음이 좀 서운하고 기분이 상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또 조금 좀 너무 비판 격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서로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가 건설적인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저녁에 모였는데 늦게 수고를 해주신 세 분 전문가님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